얘들아, 저 여자 좀 봐. 아직도 혼자 앉아있네. 정말 서울 뻔뻔하다. 고급 창피하지도 한정식집 않나 봐. 연회장 어느 얘들아, 화창한 저 여자 오후 좀 봐. 벽에 걸린 고등학교 제35회 동창회 플래카드 아래로 하나같이 풍파를 겪어낸 얼굴들이 반가움과 함께 미묘한 긴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옛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그때의 지위와 오늘날의 성공은 더욱 선명해지나 봅니다. 강숙희는 연회장 한쪽 구석 햇볕이 잘 드는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 단정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척이나 깊고 서늘했습니다. 그녀는 40년 만에 고향을 찾아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를 되뇌었습니다. 오명자가 환한 미소를 띠고 숙희에게 다가섰습니다. 오명자는 동창회장이자 강산병원 원장 부인이었습니다. 보석으로 치장한 모습이 허영심을 감추지 못하고 빛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숙희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다, 야. 명자는 반가움보다는 우월감을 내비치는 말투였습니다. 숙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내가 동창회장까지 하고 잘 지내는 모양이구나. 그럼 나야 늘 좋지. 남편이 병원 원장인데 뭐가 부족하겠니? 우리 딸은 강산병원 외과 의사 이서연이라고 알지? 명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어찌나 똑 부러지는지 벌써 병원에서 실력파로 유명해. 며칠 전엔 남편한테 그러더라.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는데 자기가 병원장님 대신 의사대표로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그녀는 명문대 의대 졸업에 병원 핵심 인사까지 맡은 딸의 스펙을 하나하나 자랑하며 숙희를 은근히 깎아내렸습니다. 숙희가 40년 전 명자와 이성규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래, 참 대단하다. 내 딸이 의사가 되었다니. 너처럼 복도 많은 엄마가 또 있겠니? 숙희는 담담하게 맞장구 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명자는 숙희의 평온한 모습이 재미없었는지 아예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숙희 너는? 애들은 잘 됐니? 너도 딸 하나 낳았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는 뭘 하니? 아, 내 딸이요. 숙희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딸은요, 나 없이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이제 막 강산병원에 취직해서 어쩌면 내 딸하고 같이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숙희의 대답에 명자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뭐? 강산병원? 설마 거기 간병인이나 미화원? 야, 숙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강산병원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란다. 명자는 깔깔 웃으며 자리를 떴고 숙희의 뒤로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숙희는 명자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홍삼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명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숙희의 딸이 명자가 말한 그새 이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강산병원으로 스카우트된 외과 의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새 이사장님이 바로 자신 강숙희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숙희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년 전에 배신이 낳은 모든 것을 되찾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 강남 강산병원 이사장실. 숙희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이사장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명자에게 모욕당하던 그 여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모습에서는 흐트러짐 없는 압도적인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감색 정장과 은퇴 안경은 그녀가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새로운 권력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하고 현대적인 강산병원 건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이성규와 함께 꿈꿨던 바로 그 병원입니다. 이제는 복수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이 그토록 탐냈던 자리였죠. 성규와 명자, 두 사람이 탐욕으로 짓밟았던 나의 꿈입니다. 수키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켜요. 내가 이 병원 원장 부인이야. 새로 온 이사장이라는 사람 얼굴 좀 보자고. 오명자가 경호원을 밀치고 이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명자는 어제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다급함과 분노가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에서 수키를 모욕한 뒤 명자는 남편 이성규에게 새로 부임하는 이사장의 이름을 물었고 돌아온 답에 경악했습니다. 강수키. 명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키가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명자는 이성규에게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수키가 돌아왔다고 소리쳤지만 이성규 역시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설마 내가 그 이사장이라는 거야? 명자는 숨을 헐떡이며 수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수키는 천천히 몸을 돌려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덤덤했지만 명자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명자야, 왜 놀라세요? 어제 동창회에서 내 딸이 의사라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내 딸도 강산병원에 취직했다고. 수키는 명자에게 다가가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내 딸 이서연 의사를 스카우트한 강산병원의 새 이사장 강수키입니다. 그리고 내 딸은 바로 이 병원의 실력파 외과 의사 이서연 씨의 친엄마예요. 이 한마디에 명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고 수키는 자신이 40년 전 잃었던 모든 것, 특히 딸을 되찾기 위해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았음을 선언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말도 안 돼, 서연이는 내 딸이야.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감히 나한테. 명자야, 내가 서연이를 키웠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을 차례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요. 수키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복수의 선언이 아니라 오명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지진과도 같았습니다. 명자는 충격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산병원 원장실은 겉보기엔 깔끔하고 격조 있었으나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이성규 70대 초반 원장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불안, 그리고 40년 전의 비겁한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키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명자를 대할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이성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원장으로서의 권위는 온데간데없고 죄를 지은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수키 정말 자네였군. 이사장으로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네. 이성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키는 원장실 중앙에 멈춰 섰고 이성규를 멸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꿈에도 몰랐겠죠. 40년 전에 나를 버리고 딸까지 빼앗아 호의호식하며 살 줄만 알았을 테니까요. 이성규, 당신은 그때 명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내 미래와 행복까지 팔아넘겼습니다.
수키는 과거의 회한과 분노가 담긴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당신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이성규는 수키의 분노가 서린 시선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대사에는 젊은 시절의 배신에 대한 비겁함과 후회가 섞여 나왔습니다. 수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명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나는 명예에 눈이 멀어 용서하게. 용서요? 당신의 그 비겁함 때문에 내 딸은 친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죠. 수키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나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병원장 자리를 내려놓기를 바랄 뿐이죠. 이성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키,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게. 우리 서연이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네. 그가 딸 이서연의 이름을 꺼내자 수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이성규에게는 유일한 약점을 건드리는 시도였고 수키에게는 딸에 대한 애정이자 복수의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내 딸입니다. 내가 상처를 주는지 당신이 상처를 주는지 이제부터 내가 결정합니다. 수키는 더 이상 이성규와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이성규의 앞에 병원장 해임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결정될 겁니다. 당신의 비겁한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수키는 등을 돌려 원장실을 떠났고 이성규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과거의 죄악은 40년의 시간을 넘어 가장 잔혹한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수키는 일부러 외과 병동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한 번도 엄마라 불러보지 못한 딸 이서연이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능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수키는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의 냉기가 아닌 지독한 후회와 사랑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키는 나직이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무 늦게 왔구나. 이제부터라도 너를 내 곁에 두어야겠어요. 수키는 조용히 복도 구석에서 서연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접근은 이 거대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는 달리 경북 시골의 작은 식당은 저녁 햇살 아래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인 박수철은 손님들을 맞이하면서도 표정은 내내 심각했습니다. 수철은 수키와 명자 그리고 성규의 고향 친구이자 수키의 복수를 돕는 유일한 조력자입니다. 그는 수키가 서울로 떠나기 전부터 그녀의 기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수철은 식당 뒤편의 작은 방에서 수키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수키야, 정말로 서연이를 그 부부에게서 완전히 떼어낼 작정이냐? 수철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철은 수키의 복수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서연이 받을 충격만큼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순수했던 젊은 날의 수키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밝고 정이 많은 아이였죠. 수철은 자신의 과거 후회를 드러내는 대사를 했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어. 내가 성규한테 배신당하고 명자한테 딸까지 빼앗길 때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수키는 서울에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철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성규는 이미 해임 통보를 받았고 명자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수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되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온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인간의 욕망과 배신에 대한 철저한 단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파괴한 두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서연이와 병원장 자리를 동시에 빼앗아옴으로써 그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려 했습니다. 수키는 수철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 전까지 서연이의 친자관계 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법적으로 완벽한 이사장 자격과 함께 서연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병원 장부를 조작하고 서연이를 명자의 아이로 둔갑시킨 그 모든 증거를 말입니다. 수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규의 과거 편지,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비밀 기록, 그것들을 내 변호사에게 넘기마. 하지만 수키야, 서연이는 내 딸이야. 복수를 하더라도 서연이에게 상처는 주지 마라. 부탁이다. 수키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수키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가장 가까이에 두었지만 그녀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였죠. 그녀는 복수심과 모성애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잘 자란 내 딸에게 이제라도 엄마의 자리를 찾아주고 싶어요. 그게 내가 이 복수를 시작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수키는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시골처럼 별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과 회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습니다. 오명자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수키가 강산병원의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그녀의 상류층 생활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명자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명자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수키는 40년 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불쌍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런 수키가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단죄하려 한다는 사실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내 딸이야. 서연이는 내 딸이라고. 명자는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이성규에게 전화했지만 이성규는 해임 통지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가진 인맥과 돈을 이용해 수키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강수키가 40년 만에 이렇게 거부가 됐다고? 분명히 더러운 뒷거래가 있었을 거야. 그 약점을 잡아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욕망과 질투가 뒤섞여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명자의 내면은 온통 욕망, 후회, 그리고 인간적인 약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기보다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외과 의사 휴게실에서 이서연 의사가 커피를 마시며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했던 그녀에게도 최근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새로 부임한 이사장 강수키, 그리고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부모님의 관계. 서연은 우연히 아버지 이성규 원장의 책상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출생 당시 기록으로 보이는 문서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풋풋한 강수키가 이성규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 오명자가 아닌 이 낯선 여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을까요? 그녀는 미세한 균열이 자신의 완벽했던 가족 배경에 생겨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사진을 서류철 사이에 다시 넣어두고 모르는 척 휴게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혹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부모가 말해주지 않은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심은 곧 그녀의 삶을 뒤흔들 극적 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강산병원 이사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키는 의장석에 앉아 있었고 이성규는 초췌한 얼굴로 이사들의 눈치를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키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로 이사회 안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복수심은 그녀를 흔들리지 않는 권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성규는 이미 힘을 잃은 폐잔병과 같았죠. 다음 안건입니다. 이성규 원장의 경영 능력 부족 및 병원 자금 횡령 의혹에 따른 원장 해임 건입니다. 수키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성규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대사에는 그의 인간적 약점인 비겁함이 드러났습니다. 말도 안 되네. 수키, 자네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건가? 나는 40년을 이 병원에 바쳤어. 당신이 40년간 병원에 바친 것은 헌신이 아니라 탐욕이었습니다. 이성규 원장. 수키는 이성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수키의 변호사가 이사회에 증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박수철이 제공한 이성규가 40년 전 병원 설립 자금을 횡령하고 서연의 출생 기록을 조작하는 데 사용했던 문서들의 사본이었습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수키가 내민 명확한 증거와 압도적인 자본력 앞에서 더 이상 이성규를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성규는 병원장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해임되었습니다. 이성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수키에게서 빼앗은 명예와 부를 다시 수키에게 되돌려주는 비극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후회로 뒤덮였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이성규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수키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결국 복수는 자네의 마음도 망칠 걸세. 서연이에게는 무슨 짓도 하지 마. 수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성공은 차가운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딸에 대한 애정이자 약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키는 해임된 이성규가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외과 의사 가운을 입은 서연이 복도를 지나가다 수키를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수키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이사장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셔서 병원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과 과장으로서 협력하겠습니다. 서연은 프로페셔널했지만 수키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어제 발견한 사진 때문에 미묘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수키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서연에게 낯선 친밀감을 주었습니다. 이서연 선생,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더군요. 명자 씨가 자랑할 만합니다. 수키는 명자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며 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사실 내가 이 병원을 인수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당신 같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수키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고 마치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하듯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이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나는 당신에게 최고의 지원을 해줄 겁니다. 마치 내 딸처럼요. 서연은 수키의 알 수 없는 애정과 강한 지지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수키는 서연에게 복수가 아닌 진정한 모성애를 기반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명자와 성규가 만들어 놓은 가짜 울타리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에는 수키의 존재와 부모에 대한 의심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거실에서 해임된 이성규를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성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이 원장이었을 때 강수키가 대체 어디서 뭘 했는지, 어떻게 저렇게 큰 돈을 모았는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명자는 이성규의 비겁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약점인 돈과 사회적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성규는 술에 취한 채 후회와 자책이 담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서연이가 우리 딸이 아니라는 거 수키가 알고 왔을 거야. 이젠 다 끝났어, 명자야. 이성규의 이 한마디가 명자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명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수키가 그저 복수심에 병원을 빼앗으려 한다고만 생각했지 서연의 출생의 비밀까지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방패였던 서연이가 사실 수키의 친딸이라는 진실은 명자에게 최악의 공포였습니다. 명자는 이 순간 수키에게 대항할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딸 이서연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강수키는 서연이를 되찾으러 온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나를 엄마로 알고 자랐어. 내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이용하면 돼. 명자는 차갑게 웃으며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대사에는 갈등을 중개하거나 회상하는 관찰자형 인물의 특징은 드러나지 않으나 욕망과 인간적 약점이 깊이 드러납니다. 서연아, 엄마야. 요즘 병원 일 때문에 힘들지? 새로 온 이사장 말인데 엄마가 보기엔 너무 독선적이고 이상해. 내가 그 사람에게서 아빠의 자리를 지켜줘야 해.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명자는 서연에게 수키가 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수키에게 대항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욕망은 딸을 향한 진심을 가장한 배신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명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키가 자신에게 보여준 알 수 없는 애정과 명자의 극심한 불안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낮에 아버지의 서류철에서 보았던 낡은 사진과 자신의 출생 기록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 이성규가 해임 전 사용하던 병원장실의 개인 캐비닛을 몰래 열어볼 결심을 합니다. 그녀의 갈등이 진실 추적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늦은 밤 서연은 병원 보안 시스템을 피해 몰래 아버지의 원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캐비닛 속에는 명자의 거짓 임신 관련 기록과 함께 40년 전 이성규가 수키에게 쓴 편지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40년 전의 잉크 냄새와 함께 이성규의 비겁한 후회와 약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성규는 수키에게 명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돌아가겠다고 썼지만 동시에 명자가 가진 재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무너뜨린 것은 편지 뭉치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친자 확인서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친모 강수키, 친부 이성규라고
선명하게 찍힌 도장을 보았습니다.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40년간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오명자는 자신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사장으로서 알 수 없는 애정을 보였던 강숙희가 바로 자신의 생모였습니다. 진실이 그녀의 삶을 덮쳤습니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과 충격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숙희는 이사장실 창가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이성규 원장의 해임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차가운 만족감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숙희는 이성규와 명자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곧 서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40년간 숨겨온 죄책감과 모성애는 그녀의 후회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서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어제까지의 침착함은 온데간데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손에는 찢어진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숙희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대사에는 배신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숙희 이사장님, 아니, 엄마. 이게 대체 뭐냐고요? 서연은 숙희의 책상 위에 친자 확인서와 낡은 편지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숙희는 서연의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진실을 알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숙희는 40년 만에 딸에게서 듣는 엄마라는 단어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성공을 알리는 승전가인 동시에 모성애의 회한을 담은 비극의 서곡이었습니다. 숙희는 애써 평정을 되찾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았구나. 이서연, 나는 내 친엄마 강숙희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도, 자랄 때도, 의사가 됐을 때도 그동안 뭘 했어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아빠와 엄마를 무너뜨리면서 나타났냐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40년 동안의 거짓된 삶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숙희는 눈물을 글썽였지만 애써 참고 담담하게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이성규와 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버려졌단다. 내 아빠와 내 엄마가 나를 버리고 이 병원과 너를 빼앗았어. 나는 살아남아야 했고 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단다. 하지만 40년 동안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를 몰래 지켜보면서 내가 명자와 성규의 딸로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복수와 모성의 사이에서 매일 밤 울었단다. 서연은 숙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복수요? 복수를 위해 당신은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나를 당신의 복수 도구로 만든 거잖아요. 아니, 서연아. 아니야. 숙희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는 내가 그들의 거짓된 울타리에서 벗어나 너의 진짜 엄마 곁으로 오기를 바랐단다. 이 복수의 끝은 너를 되찾는 것이었어. 딸과 엄마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했지만 그들의 재회는 사랑이 아닌 배신과 분노로 시작된 비극이었습니다. 명자는 해임된 남편 이성규를 닥달하는 대신 온종일 침묵하며 숙희의 다음 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숙희가 서연에게 진실을 말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허영심과 돈에 대한 집착뿐이었죠. 그녀는 40년 동안 서연을 자신의 딸로 키웠다는 사실을 이용해
수키의 복수에 결정적인 균열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왜 이랬어? 내가 엄마 딸이 아니래. 명자는 서연의 울음소리를 듣자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 사실을 알았구나. 그래, 내 친엄마는 강수키야. 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수키는 너를 낳자마자 버렸단다. 아파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너를 버리고 떠났어. 명자는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며 수키의 후회와 욕망을 배신의 프레임으로 덧씌웠습니다. 나는 널 버려진 채 둘 수 없었단다. 내 아빠와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의사가 될 때까지 밤낮 없이 뒷바라지했어. 내 친엄마는 40년간 뭘 했니? 이제 와서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과연 엄마로서 할 짓일까? 명자의 대사는 서연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독약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인간적 약점인 위선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서연을 키웠다는 40년의 세월을 무기 삼았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서연을 수키에게서 완전히 떼어놓아 수키의 복수를 가장 잔혹하게 실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수키의 복수는 단순히 돈과 명예를 빼앗는 것이 아닌 딸을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수키는 서연과의 대화 후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회한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오명자가 보낸 듯한 괴문서와 함께 과거 수키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병원 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에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키가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저질렀을지도 모를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명자의 마지막 발악은 수키에게 역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키는 병원 경영권을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그녀의 명예와 도덕성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복수의 성공이 곧 개인의 파멸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키는 명자의 교활함에 분노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난관을 이겨내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다시 이사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수키를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에는 혼란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명자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는 정말 복수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서연은 수키에게 용서가 아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수키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장 깊은 후회를 고백했습니다. 아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버린 적 없어. 하지만 명자가 너를 키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단다.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도록 만든 것은 모두 명자의 잔인한 계략이었어. 나는 그 모든 배신을 되돌리려고 한 것뿐이란다. 수키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서연은 40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명자의 보살핌과 수키의 절박한 진실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두 엄마 사이의 갈등은 서연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늦은 밤, 이사장실에는 수키와 서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내에 퍼진 수키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괴문서는 수키의 얼굴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수키는 명자의 마지막 발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운영에 대한 위기는 둘째치고 딸 서연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진실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믿어주렴. 명자는 너를 이용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내가 이 병원을 지키고 너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이제 너의 친엄마를 선택해야 한다. 수키의 대사에는 후회와 애정이 절박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40년간 자신을 키워준 양모의 배신과 이제야 나타난 친모의 절박한 사랑. 그녀의 갈등은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서연은 결국 어머니 명자의 인간적 약점과 자신의 욕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늘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자신의 것처럼 자랑했지만 수키는 진정한 실력으로 병원의 시스템을 바꾸려 했습니다. 서연은 의사로서의 진실과 정의에 대한 본능적인 끌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자신의 선택을 명확히 했습니다. 엄마가 복수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제 삶을 거짓말 위에 세운 오명자 씨를 용서할 수 없어요. 서연은 수키에게 진실을 밝혔습니다. 어젯밤 명자 엄마가 저에게 이사장님을 무너뜨릴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서류는 병원의 기밀 자료예요. 이사장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도 명자 엄마가 퍼뜨린 거고요. 서연의 진실된 고백은 수키에게는 충격이자 복수가 성공으로 가는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수키는 명자가 서연을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명자 끝까지 내 딸까지 팔아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구나. 수키는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명자가 퍼뜨린 소문의 배후와 병원 기밀 유출 혐의를 역추적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경찰이 오명자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는 이성규가 해임되고 서연마저 자신을 외면하자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탐욕과 배신은 결국 그녀를 파국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사랑이 아닌 소유욕을 투사했고 그것이 결국 서연을 수키에게로 밀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명자에게 병원 기밀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명자는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인간적 약점이 폭발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서연이 엄마야. 서연이가 날 배신할 리 없어. 강수키,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거니. 명자는 결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40년 동안 쌓아 올렸던 그녀의 가짜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의 체포는 수키의 복수가 극적으로 성공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수키의 마음은 승리감 대신 딸 서연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회한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수키는 이사장실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오명자는 구속되었고 이성규는 모든 것을 잃고 잠적했습니다. 병원은 수키의 통제 아래 들어왔습니다. 수키는 40년간의 분노와 복수를 마침내 청산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승리감 대신 깊은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명자의 몰락이 아니라 딸 서연과의 따뜻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연의 어릴 적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서연아, 나는 내게 행복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 내게 상처만 주었구나. 수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의 욕망과 인간적 약점, 그리고 딸을 향한 후회가 복합적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조력자 박수철이 조용히 이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수키야, 이제 내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는구나. 내가 이긴 게 맞는 거냐? 수철의 대사는 관찰자형 인물로서 수키의 갈등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수철아. 나는 이겼지만 서연이의 마음을 잃었어요. 서연이는 지금 명자에게 배신당하고 나에게서 진실의 충격을 받은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수키는 자신이 저지른 복수의 잔혹함 때문에 딸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잔인했죠. 명자가 서연이를 낳자마자 버렸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나도 복수를 위해 40년 동안 엄마 노릇을 하지 않은 죄를 지은 겁니다. 수철은 수키의 옆에 앉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수키야, 늦지 않았다. 서연이에게 필요한 건 돈과 병원이 아니라 너의 진심 어린 사랑이다. 용기를 내서 서연이에게 먼저 다가가라. 회한은 용서로만 치유될 수 있어. 수철의 조언은 수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복수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딸과의 관계 회복이 진정한 결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수키는 40년 전의 비극적인 오해와 배신을 사랑과 용서로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키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이제 이사장 강수키가 아니라 엄마 강수키가 되어야죠. 그녀는 병원 경영을 잠시 중단하고 딸에게 진심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자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수키가 자신의 침몰하는 진실 앞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40년 동안 믿었던 삶의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친모의 복수의 성공이 자신의 양모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잔혹한 현실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친모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진실을 갈망하는 복잡한 욕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틈 아래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수키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의 글씨체는 단정했지만 잉크가 번진 자국은 수키가 이 편지를 쓰며 얼마나 울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듯 딸에게 존댓말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아, 내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 40년 전 너를 낳고 미처 젖 한 번 물리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엄마입니다. 그때의 엄마는 너무 어리고 나약했습니다. 이성규와 명자의 배신 앞에 모든 것을 잃고 너마저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은 엄마의 가장 큰 인간적 약점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애써 말했지만 사실은 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복수는 내 삶의 전부가 되었지만 그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승리가 아닌 너에게 준 상처에 대한 회한뿐이었습니다. 내가 명자 씨를 엄마로 알고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때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 성공할 때 나는 그 기쁨을 뒤에서 몰래 누려야 했죠. 엄마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의 친엄마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며 이 복수의 시작은 너를 되찾아 진실 위에 세우고 싶었던 욕망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엄마는 이제 이사장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용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연은 편지를 다 읽은 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거짓된 배신과 수키의 절절한 후회가 교차하며 그녀의 마음속 갈등은 조금씩 사랑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키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서연에게 40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진 모성이었습니다. 서연은 이 편지를 통해 수키의 후회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점차 회한과 용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구속되어 수감된 오명자를 접견실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전 순수했던 여고생 시절 이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는 초췌하고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명자는 자신이 몰락한 이유가 수키의 잔인한 복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과 배신을 인정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인간적 약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자는 수키를 보자마자 차가운 증오를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나를 밟아봐, 강수키. 하지만 서연이는 여전히 나를 엄마로 생각할 거야. 너는 결국 그 아이의 삶을 부순 악마일 뿐이야. 수키는 명자의 격앙된 분노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밟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명자야. 나는 너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왔어요. 그리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명자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습니다. 용서?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구한다는 거니? 수키는 깊은 후회와 회한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나에게서 이성규와 병원 자금을 빼앗으려 했을 때 나는 너와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어요. 내가 비겁하게 도망친 그 순간 너는 서연이까지 빼앗았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낳자마자 버려졌다고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왜 서연이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요? 나는 내 거짓말에 배신당한 분노 때문에 너를 무너뜨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서연이는 두 엄마에게 상처를 받았죠. 수키는 명자에게도 회한이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명자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지만 40년간 서연을 키우면서 느꼈던 모성애는 결코 가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자의 인간적 약점이었습니다. 수키는 명자에게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서연이를 정말 사랑했지? 너도 서연이가 행복하기를 바랄 겁니다. 서연이는 지금 극심한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제발 서연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내가 서연이를 키운 사랑은 진실이지만 서연이의 친엄마가 나라는 진실을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말해주렴. 그것이 내가 서연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용서이자 사랑입니다. 명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후회가 잠시나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명자는 체념한 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내 욕망이 너무 컸지. 이 병원과 성규를 잃고 싶지 않았어. 강숙희, 너도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나처럼 내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 이 복수는 너에게도 영원한 회한으로 남을 거야. 명자의 마지막 말은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수키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대가로 40년의 시간을 잃었습니다. 두 노년 여성의 대면은 복수의 종말이자 회한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수키는 자신의 후회를 직시했습니다. 이 대면은 딸 서연이 두 엄마를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흰 의사 가운을 입고
병동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한 후의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친모 수키의 편지와 양모 명자의 몰락을 통해 40년 동안의 거짓과 배신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갈등은 비로소 끝났고 이제는 두 노년 여성 모두를 용서하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키는 병동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사장으로서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수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의 복수가 저를 향한 사랑과 후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수키는 감격하여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아, 내가 나를 용서해 주니 고맙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엄마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명자 씨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녀가 욕망과 인간적 약점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저를 키운 사랑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믿고 싶어요. 서연의 말은 성숙하고 철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엄마의 후회와 약점을 모두 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 과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수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병원을 떠나려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이 병원과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 다시 찾고 싶어요. 수키는 딸의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서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렴. 나는 너의 결정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할 거다. 서연은 잠적한 아버지 이성규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경북 시골의 한 사찰 근처에서 초라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성규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성규는 해임된 후 모든 것을 잃고 깊은 회한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같은 비겁한 아비는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성규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비겁함과 후회를 드러냈습니다. 서연은 이성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를 용서할게요. 아빠의 배신과 욕망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아빠가 저에게 주었던 사랑도 진심이었을 거라고 믿어요. 서연의 용서는 이성규에게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 아버지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성규는 딸의 성숙한 용서에 통곡했습니다. 사랑과 배신의 모든 갈등은 서연의 용서로 인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수키는 이사장실에서 박수철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수철은 수키의 옆에서 병원의 새로운 경영 구조를 잡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딸 서연의 용서 덕분에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지만 여전히 깊은 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가져온 파국을 완전히 수습해야 했습니다. 병원은 이제 수키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에 봉사하는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수철은 수키에게 병원의 재정 상태를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수키야, 이성규가 횡령한 자금은 대부분 회수했다. 이제 병원은 완전히 깨끗해졌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돈벌이가 아닌 환자 중심의 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구나. 수키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철아, 명자 이야기인데 그녀가 구치소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배신과 탐욕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40년 동안 내 딸 서연이를 키운 사랑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해야 할 것 같아요.
수키는 자신의 후회와 사랑이 담긴 결정을 말했습니다. 명자가 기밀 유출과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수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키야, 내가 이제 와서 명자를 용서하겠다는 거냐? 그녀가 내 삶을 어떻게 망쳤는지 잊었니? 그녀에게는 분노와 단죄만이 필요하다. 수철의 대사는 여전히 과거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수철아. 복수의 끝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몰락했다고 해서 내 잃어버린 40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죠. 서연이가 명자를 용서하기 위해 저를 용서했듯이 이제 내가 명자를 용서해야 비로소 이 비극이 끝날 것 같습니다. 수키의 마지막 용서는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굴레에서 스스로 해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자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상으로 노년의 회한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연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키는 수철에게 명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용서와 평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철은 서울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자신의 시골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키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깊은 회한과 용서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수철은 식당 주방에서 수키와 명자, 성규와 함께 웃던 젊은 시절의 흑백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이들은 순수했고 배신이나 탐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수철은 관찰자로서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어떻게 오해와 배신으로 변질되고 다시 회한을 거쳐 용서로 돌아오는지 목격했습니다. 수키는 이사장실의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곧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었습니다. 수키는 복수를 위해 올라섰던 이사장 자리에서 이제 사랑과 용서를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그녀의 노년은 회한을 극복하고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명자의 형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고 병원 경영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전문 경영인에게 인수인계되었습니다. 이성규는 시골 사찰 근처에서 조용히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딸 서연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엄마께 저는 이제 제 이름 이서연의 삶을 찾으러 떠납니다. 40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싶어요.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명자 엄마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두 분 모두 저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 사랑이 서로의 배신과 욕망에 가려져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의 후회와 눈물, 명자, 엄마의 인간적 약점과 고통을 보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한을 남기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복수를 위해 세운 이 병원은 이제 엄마의 사랑과 용서가 담긴 공간이 될 거예요. 저는 이 병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에 더 좋은 의사가 되어 돌아올게요. 엄마,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수키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후회의 눈물이 아닌 사랑과 용서가 담긴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의 편지는 수키에게 최고의 결말이자 문제 해결 과정의 완성이었습니다. 딸의 용서는 40년간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수키는 자신의 복수가 비극을 낳았지만 결국 진실과 용서라는 사랑을 되찾는 희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 그녀는 이 공간에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있어라. 나의 복수이자 나의 회한의 장소여. 수키는 제주도의 고요한 바닷가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차림으로 텃밭을 가꾸거나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키는 이사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40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복수의 격렬한 불꽃이 아닌 회한을 넘어선 평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수철이 따뜻한 밥상을 들고 수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철은 이제 수키의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관찰자입니다. 수키야, 서연이한테 연락 왔다. 벌써 그곳에서 인정받고 있더구나. 내 딸은 참 대단해. 수철은 서연의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키는 바다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래요. 내 딸은 나 없이도 잘 해낼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진실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으니까요. 수키는 수철에게 자신의 마지막 회한을 담은 말을 건넸습니다. 수철아, 내가 70년 동안 살아보니 사람들은 욕망 때문에 배신하지만 결국은 사랑 때문에 회한을 느끼는 것 같아. 나도 성규도 명자도 모두 그랬어. 만약 내가 복수 대신 40년 전에 용서를 택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처럼 이 평온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수키는 복수가 비극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진실과 딸의 용서 덕분에 지금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수키의 얼굴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의 모든 격렬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배신의 아픔, 복수의 고독, 진실의 충격, 그리고 용서의 평화까지 70년의 세월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욕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후회는 영원히 따라다니는 그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통해 수키는 사랑과 용서만이 노년의 회한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딸의 용서 속에서 그녀의 삶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용서에 있습니다.